일차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좀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전력이 알프스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들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알프스는 삼중수소 외에 탄소 14도 거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알프스 설비가 탄소 14를 거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팩트로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실제 중요한 것은 오염수에 남아있는 탄소 14가 과연 위험 요인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국민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탄소 14의 배출 기준이 현재 리터당 약 2,100g입니다. 이에 반해서 희석전 오염수에서 실제 검출되는 탄소 14의 양은 리터당 최대값이 한 215, 평균적으로는 한 32베크렐 수준입니다. 따라서 또 해수 희석을 거친 후에는 농도가 더 훨씬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어민들께서 이 탄소 14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70% 정도가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의 지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위험성을 좀 강조하시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일부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이 됐고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상당량이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팩트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오염수는 방류 전에 반드시 K4 탱크에서 균질화 및 측정 단계를 거치게 되고 또 배출 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는 다시 알프스로 돌아가서 재정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측정과 재정화 과정은 배출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방출 설비의 설계상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지금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검토 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는지 아마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께서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7월 5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47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18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하였고 8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14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3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2023년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은 1,610톤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입 수산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수준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로 매 수입건마다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수입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유통한 업체는 전체 2680개이며
올해 5월에서 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업체 15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행위 중 원산지 및 표기가 126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2건은 거짓 표시였습니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수입량이 많은 참돔, 가리비, 멍게순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수부, 지자체, 해경,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하여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외식업단체, 소비자단체 등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개도 및 점검 현장, 새롭게 도입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로 수산물 판매자와 어민들의 결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 그 어민이나 상인들의 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좀 많이 힘듭니다, 요즘. 고객님들도 많이 안 오신 것 같고 시장도 좀 많이 한산하고 그렇습니다. 예.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고 어업 종사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 점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님들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모든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필수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 그리고 정해진 방법대로 적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입 수산물 중에 문제가 우려되는 품종은 유통 이력을 따로 관리합니다. 올해부터 일본산 수입량 등을 고려해 네 품종을 추가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국민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왔고 원산지 표시 확인 점검 좀 하겠습니다. 예. 유통 이력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를 점검합니다. 가리비가 일본산 가리비 있고 국산 가리비 이렇게 잘 구분해서 표시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같은 품종의 두 가지가 있는 경우는 각각 나눠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오거든요. 필요에 따라 거래 명세서와 영수증에 적힌 원산지도 꼼꼼히 확인. 원산지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희죽에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 약간 할 때 좀 관리 좀 잘 이런 것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음식점 또한 원산지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15개 품목을 20개로 확대.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입이 많은 가리비와 멍게 그리고 방어가 포함됐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상인들과 정부는 수산물 원산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원산지 표시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소비자들께서 안심하시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국민이 안심하는 날까지 모두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YTN 이승배 기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IAEA 보고서 관련입니다. 어제 IAEA에서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이나 중국, 다른 주변 국가들은 이미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정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최종 보고서 내용 중에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의 성능 시험이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의 안전성, 성능에 대한 이런 검증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정부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정부 입장 부분인데요. 지금 어제 일본 측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설명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당에서도 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번에도 같은 것이고요. 이제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내용을 동의하냐,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킨즈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지금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알프스 성능 관련해서 이번에 검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데,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안위하고 퀸즈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그와 변론으로 일전에 저희가 계속 정부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알프스는 저희 분석단에서도 검증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IAEA 차원에서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알프스에 대한 여러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조만간 저희 검토 결과 발표를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SBS 최재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차장께서도 아마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IAEA 결과 보고서에도 있고요. 제1원전의 IAEA 사무소가 이제 현장에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모니터링 TF 때처럼 우리 전문가가 사무소에 참여해서 상주할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하는 그 오염수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사고 당시에 방류됐던 오염수가 더 큰 문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럭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이 이번 방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취한 만큼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샘플을 우럭 같은 큰 물고기만 하는데 플랑크톤 같은 좀 더 세밀한 샘플 채취를 통해서 전반적인 생태계의 영향 같은 걸 좀 더 봐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일본 정부에게 이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하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우선 사무소 설치 관련해서는 일단 설치한다는 원칙까지는 발표가 됐고요. 다만 구체적인 운영이나 어떤 형태로 각국 정부가 또 참여하는지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원칙론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 당연히 IAEA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저희는 계속 요청을 해왔었고요. 그 과정에 지금까지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계속 참여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으로 사무소에 가는 거냐, 그 방식이나 이것들은 지금 계속 추가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좀 정리되는 대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영향평가 관련해서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포인트가 좀 둘로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노출된 부분이 좀 있으니 뭐 큰 어종 예외도 추가적으로 좀 확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내실을 좀 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선 지금 그 전에도 한번 그 야당에서도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선은 정부가 지금 현재 상태의 그 안전성 검토에 대한 지금 작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 마무리되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이후 이제 일본하고 방류가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이 안전성이 담보가 될지, 이런 걸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이걸 계속해서 지금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추후도 계속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확정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KTV 김민아 기자입니다. 윤현수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중국 정부도 좀 방류 반대하는 입장이고 PIF 의장국인 국제도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좀 반대 의사를 표한 나라들과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한국의 이제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강력히 요구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계속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이제 무기한 금지 조치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일본이 계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하더라도 그 방침이, 정부 방침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을 어느 분께 하셨었죠? 좀 전에. 첫 번째 질문은 윤 국장님께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박 차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실까요? 네, 외교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기본 입장으로서는 전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국, 우리나라 물론 주요 이해관계국이고 이해관계국들과 공조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도국의 입장이라는 것들은 지금 그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는 그런 정보를 주고, 그에 대해서 태도국 정부가 그 확신을 한다면은 뭐 어쨌든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과학적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은 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오염수가 처분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과 어쨌든 맥을 같이 하거나 방향을 같이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공조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입장을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으로 계속 견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이제 그 IAEA 보고서하고 입장을 냈습니다만은, 뭐 저희는 이제 아까 일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낼 테니까 그때 우리 입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 방침과 의지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수산물 수입 여부와 이번 그 방류 안전성 검토 이 작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당에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을 오늘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10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그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그걸 정부가 수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덧붙이자면,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저희가 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시아경제국 최은입니다. 7일부터 9일까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만나서 우리 자체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우리 입장도 교환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 9 지금 3일 동안 지금 방문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일정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원안위원장하고 외교부 장관이 면담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내용을 논의할 거냐 부분도 기본적인 취지는 원안위에서 지금 검토 결과서를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저희 측에 좀 설명하는 것이 기본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저희의 지금 검토 결과는 진행 중인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뭐 저희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논의될 것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추후적으로 뭐 또 일본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시게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향후 IAEA 측에서도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사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협력을 하고 내실 있게 할 건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입니다. 그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정부 검토 보고서 관련해서 오늘 아침 여당에서는 뭐 이번 주말쯤 발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주말이 뭐 금요일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지 아니면 빠르다고 하셨으면 뭐 당장 내일도 가능한 건지 좀 다시 여쭤보고요. 그 지난 3일 날 당정 협의에서 어민 피해 지원과 관련한 논의 구체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해수부 차관님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하고 또 어민 피해라는 기준 같은 게 좀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서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 때 첫 번째 질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여간 정부로서는 뭐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라고 하시는 건 너무 좀 저희도 좀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뭐 당에서는 아마 그 시기를 언급하신 게 최대한 빨리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 지금 원안위하고 킨지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좀 체크를 해서 좀 구체화가 되고 확실시 되면 말씀을 더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민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부담으로 인해서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과시화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방향을 통해서 정부에서 매수를 하거나 민간 매수, 정부 비축을 말씀드리는 그런 방안과 함께 경영 안전 자금을 공급을 하고 다양한 유동성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정리되는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네. 뉴스원 윤수희 기자입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IAEA 중간 보고서나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거의 당일에 저녁 늦더라도 항상 설문 자료를 내셨거든요. 근데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원래 어제까지는 최종 그 설문 자료 내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 보고서를 할 때 이제 같이 발표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로시 총장 와서 이제 이것저것 설명을 할 텐데 그 내용을 반영해서 발표하려고 약간 미루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도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 왔었고 어제 오후에 보시면은 지금 현지에서 보도 자료가 있었고. 보도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보도자도 보면 요새는 워낙 번역이 빨라가지고 정부가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중간 보고서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동원해서 하루 정도 한
한낮 이렇게 밤 작업을 하면 분석이 다 끝나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양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그 분석 작업도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뭐 복잡하게 의미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메모를 하다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정확하게 메모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발표가 설명 자료나 이런 발표가 미뤄지게 된 이유가 그로시 총장 방한과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이제 그분이 오셔서 원안이나 뭐 외교부 장관하고 여러 가지 뭐 면담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저희 보고서 최종 보고서 발표 때 좀 반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현재 저희 기술 검토 팀에서 저희 자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막바지 단계에 있고 또 지금 IAEA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타이밍이라든지 요 형식 관련해서는 IAEA 사무총장 그 방한 여부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와서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뭐 전혀 다른 또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기술 검토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십니까? 네. 예, CBS 이정주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이 뭐 시점 하나만 좀 확인하려고요. 딴 건 아니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어제 기시다 총리 만나고 나서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리수 방출은 일본의 국가적인 결정으로 우리의 보고서, 그러니까 IAEA의 보고서는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려는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해석에 따라 여러 여지가 있는데 IAEA는 이제 해안 방류 방식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제 일본 책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거기까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6월 27일 날 그 참고 자료 내신 것 중에 무슨 말이냐면 이 5가지 방식 중에 알프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27일 날 이제 페이지 2페이지인데 일본 정부가 이제 IAEA 권고안을 보내서 검토 요청했고 2020년 4월에 IAEA가 이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예, 이 시점을 하나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알프스 소위원회는 5가지 방식을 2016년 11월에 검토를 착수를 합니다. 2016년 11월이에요. 그리고 2020년 2월에 일본 정부에 제출을 해요.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제출하는 거죠. 근데 여기 7월 3일 날 자료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18년 11월에 IAEA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이제 5가지 처리 방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본 측이 제시돼 있다는 게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IAEA 쪽에서 2018년 11월에 뭐라고 하냐면 보고서에서 이건 일본이 제안한 거다 우리한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좀 숫자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이게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2016년에 일본 내 소위원회 정부든 간에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에 보고된 그 해안 방류 방식은 2020년 2월에 보고가 됩니다. 일본 정부에. 소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매듭은 2020년 2월에 매듭이 젖어요. 근데 2018년 11월 그 일본 정부에 보고되기 2년 전에 약 2년 전에 IAEA 보고서에는 일본이 해안 방류 방식을 IAEA에 제안했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 내에서 이미 의견이 통일도 안 된 상태에서 IAEA 쪽에다가 우리는 해안 방류가 좋다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 관련 자료를 지금 직접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다 아마 워낙 지금 여러 개의 숫자를 말씀하셔가지고 클리어시키기 좀 추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텐데 제가 큰 흐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 2가지 프로세스를 한번 먼저 기술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이걸 가지고 다시 추가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뭐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작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완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도쿄전력이 하는 절차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일본 정부가 NRA 차원에서 하는 절차도 있을 수 있고 도쿄전력이 한 것도 크게 봐서는 일본이 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걸 규제기관이 어떤 프로세스 차원에서 확정하고 검증하는 작업은 그걸 따로 보신다고 하면 뭐 그 부분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크게 봐서는 이미 지금 말씀하신 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소위원회 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일본 정부도 검토를 하고 당연히 그 자료들은 국제기구인 IAEA도 공유가 돼서 검토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제가 뭐 인지하기로는 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보다 정확한 건 제가 더 한번 체크를 해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건 제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오시면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해안 방류 결정이 있기 전부터 IAEA가 이거 환영의 발언을 해요. 그 사무총장이 이제 지금 이 결정보다 훨씬 이전에 찾아보시면 이제 그 당시에 보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해안 방류가 결정되기 전부터 이걸 그러니까 뭐냐면 제 말은 해안 방류가 지금 이게 그 안전 기준이 충족되고 적절하다. 이게 어제 나온 결론 아닙니까? 6차례 보고서 7차 마지막 최고 컴프레이션 마지막 리포트를 해서 어제 나온 보고서거든요. 근데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국제기구 수장이 이걸 환영한다? 이게 무슨 답정로도 아니고 미리 답을 내려놓고 한다는 이런 의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IAEA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본 측이 결정한 5가지 방식을 검토한 다음에 이걸 줄여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그 전에 뭐 합리적이다,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한 번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보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 기술검토서 발표를 드릴 때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번에는 이제 방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띄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반부 지금 그 방류 내지는 그 관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적절하냐 이 평가 부분은 이번 본고에 나온 거고 그걸 저희가 지금 기술검토팀이 저희 그 검토하는 와중에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최종 확인된 내용은 저희가 저희 결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그 IAEA 사무총장 혹은 IAEA 그 TF 사무소에서 사무부에서 환영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아마 저희가 컨텍스트랄지 텍스트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을 환영했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IAEA로서는 어쨌든 알프스 성능도 리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오염수의 처리 방법을 일본 정부가 조속히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아마 공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은 아마 삼중수소에 관한 위원회였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2018년도 그 다음 단계에서 아마 알프스소위원회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마 아까 5가지 방법은 아마 삼중수소 그 위원회에서도 이미 논의된 거기 때문에 아마 2016년도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일본 정부가 프로세스를 조금 빨리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오염수 처분 방법을 조속히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만약에 이제 그 2가지 옵션이랄지 5가지 옵션을 얘기했을 때 그러한 선택을 좀 환영한다라는 컨텍스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가 텍스트를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교부 이제 국장님이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구글에 찾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2021년이에요. 2021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멘트는 이제 그 전이고 2021년에도 이미 그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게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이 오염수 방류하는 계획이 오염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 관례에도 맞아 떨어진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 관례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1년 4월 달에 이미.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마지막 문장을 어제 기자회견에 읽어드린 이유 중 하나가 거기 보시면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겁니다. 주어가 뭐냐면 처리수 방출이에요. 지금 오염수 그 방류 과정이 이제 검토하는 게 뭔지 설비 과정도 알겠어요. 저도 뭔지 아는데 주어를 처리수 방출하고 딱 찍었어요. 이게 지금 이걸 오염수 처리한 다음에 알프스를 거친 물을 트리티드 워터 처리수라 부르잖아요. 그걸 해안에 방류하는 겁니다. 주어가 이거예요. 그냥 더 다른 주어가 없습니다. 문해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해안 방류가 이게 국가적 결정인데 이거를 IAEA는 지지하지 않는다. 권고하지도 않는다고 써요. 여기다가 지금 어제 한 말이에요. 이게 지지하지도 않고 권고하지도 않는다. 근데 그 전에 무슨 말 하냐면 기술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하고 국제 관례에도 맞아떨어진다. 이게 권고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지금 아까 조금 직전에 인용하신 지금 사무총장 발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정확히 아까 좀 외교부 국장께서도 그 맥락이라든지 앞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IAEA가 일본 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전에도 그 의사결정을 하고 뭐 레코멘데이션 했다는 것은 저희도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일본 측의 계획이나 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지금 21년도에 방침이 결정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방류가 제대로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 IAEA도 TF를 구성을 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실제 현실적으로 이것을 계속 검증을 해왔던 것이고요. 지금 IAEA는 어제 그 검증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 저희도 지금 곧 조만간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 쪽 검토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면 거기에 IAEA 보고서에 대한 그 평가 부분도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끝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기사 저희가 맥락 확인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확인하는 작업은 별도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YTN 이승배입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인데요. 눈에 띄었던 게 오염수 방류의 최종 결정권은 일본 정부에 있다. 그리고 IAEA는 기술적 검토 조언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알프스 성능 시험이 보고서에 빠진 것 이거하고 좀 같이 미뤄볼 때 IAEA가 사실 좀 한 발 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박구현 차장님하고요, 그리고 신재식 국장님 두 분께 각각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IAEA 사무총장이 방안을 7일날 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언제 윤곽이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언제쯤 잡힐 건지 어디서 하는지 이런 일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1번 질문 전반부하고 후반부 부분을 묶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AEA가 이번에 보고서에 표현된 내용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가 어차피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검토 보고서 말씀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겠다고 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알프스 관련해서 저희가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IAEA는 이미 알프스에 대한 검증 내지는 평가 작업은 훨씬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발표해 드릴 저희 평가 보고서에 다 분석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들으시고 또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면 좀 질문을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한 일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안위원장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면담하시고 서로 협조 방안 논의하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클리어되면 뭔가 좀 확실시되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뭐 보완 설명드리면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IA 보고서 뭐 내용 관련해서는 일단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IA는 자기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람과 그 환경에 대한 영향 관련해서는 영향이 거의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IAEA는 IAEA가 가지고 있는 안전 기준하고 소위 안전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차임 죄송한데 제가 이거 뭐 질문한 자리 논쟁하자는 건 아닌데 이제 아까 사실관계 아예 홈페이지 찾았어요. 이 영문 홈페이지 2021년 11월입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게 유튜브에 유튜브로 라파엘 그로시 그 사무총장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이제 짧게 한 3, 4분 정도 읽는 것도 이제 여기 링크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 페이지의 제목이 뭐냐면 IAEA ready to support Japan on Fukushima water disposal. Director General Grossi say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IAEA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디스포절 이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서포트할 준비가 돼 있고 이 제목 밑에 보면 이제 이 동영상에서 웰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예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웰컴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나운스 전체 이제 재팬 어나운스 해가지고 이제 웰컴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기사들이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복된 기사가 있는 거고 아까 외교부 부장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제가 나중에 링크를 드릴게요. 예, 요거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21년 그예요.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이때 옛날 걸 지금 따져가지고 이게 뭐 가타부터 잘했네 못했네 이 말이 아니라 아까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IAEA가 사실상 권고나 지지를 해놓고 지금까지 마지막 7차 보고서 딱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딱 내고 나서 지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빠지려고 한다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계속 권고나 지지 이런 거의 흡사한 행위를 해놓고 어제 마지막 기자회견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일본 정부의 결정이다. 우리는 이런 보고서를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려는 게 아니다. 이게 유체이트 하라법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 오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건데 직접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이제 정확하겠죠. 근데 이걸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내준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고 계속 설명을 드린 그 요지는 21년도에 일본 정부가 방류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했고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IAEA하고도 그 대안을 놓고 여러 번 주고받기식의 정보 교환 내지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더 한번 더블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환영한다 이런 의미는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일본이 이제 의사 진도를 나아가고 계속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침을 결정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 그를 전후로 IAEA에 대해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라는 요청도 있고 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전체적인 상황을 웰컴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기자분께서는 너무 좀 특정 포인트로 보시는 것 같아서 그걸 굳이 일본이 다른 방식이 아닌 해안 방류로 해야 된다. 그걸 웰컴한다라고 이렇게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체 맥락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고 또 이것을 IAEA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추가 검증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총체적으로 웰컴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왔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보내주신 문장을 체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한번 더 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아까 그 신재식 국장님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 보고서에 어쨌든 그 알프스의 안전성 검사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그 IAEA가 이미 뭐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말을 했고 뭐 안전 기준과 요건의 적합 여부를 이미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이런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번이 종합 보고서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러 차례 그 보고서를 냈던 거에 뭐 언론 언급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합 보고서는 서면으로 돼 있고 이 보고서가 14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보고서에 굳이 이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사가 빠질 이유가 있었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뭐 여러 번 언급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아까 크게 결론을 두 가지 내렸고요. 그 보고서 보시면 이제 그 두 가지 결론을 내린 구체적으로 IAEA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안전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IAEA가 판단한 기준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IAEA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결과를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IAEA가 가지고 있는 안전 원칙과 안전 요건에 따라서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는 그 디테일한 아주 깊이 있는 분석까지는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저희 그 검토 결과서 설명을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검토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